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오늘이 제 생일이지 못않습니까? 축하 좀 해주세요. 축하 좀. 우리 부총장님 생신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리랑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야, 어떻게 기호일보 같은 생일이시고 아무튼 오늘 생일이신 회사 또 우리 총장님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미역국은 드셨어요? 이따가 맛있게 먹어야죠. 이따가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난주에 부총장님 네. 저희가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이어서 좀 해보려고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의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 말부터 시작된 공안 조직에 대한 숙청 작업도 또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하고. 근데 이 숙청이라는 단어가 무시무시한데 이 내용부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부총장님. 네, 작년 한 5월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권력 조직, 그러니까 경찰이라든가 검찰, 세무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 다른 말로 하면 숙청이란 말도 하겠는데요. 불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숙청이 아닐 수도 있지만 더불어서 자기에게 반대될 세력도 속아낸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숙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같은 작업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해도 벌써 규율 위반,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입건 중인 중국의 고위 간부가 중국 전역에서 약 2만 7천여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간부가 2만 7천여 명이요?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미 중국은 지난 7월 1일에 공산당 창립 10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또 거행을 하는 한편 지방 당 조직과 공안 간부들에 대한 기강 잡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기강 잡기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반 시진핑 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런 의도도 있죠. 물론 시진핑 정권 쪽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 차원이다라고 합니다만, 예를 들면 내년 10월 달에 중국의 제20차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거기서 시진핑 주석이 3연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부터 미리부터 시진핑의 연임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사람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워낙 크고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같은 것은 바퀴벌레가 인류와 더불어 시작했던 것처럼 중국과 더불어 중국의 역사와 더불어 부정부패가 이어졌다고 하고 있거든요. 박멸, 그러니까 완전 척결은 쉽지 않지만 자기들 눈에 거스리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들만 속아내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지금부터 정비 작업을 하면서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너희들이 한 짓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으름장의 표현도 있는 것이죠. 박멸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무섭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부정부패 단속 척결 이런 것이니까 환영을 하죠. 하지만 정권을 진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은 일단 좀 놔두고 그렇지 않은 세력들을 먼저 솎아내고 하는 것이니까 양측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 주석의 연임이 중국 정치의 불안 요소를 더 증폭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점인 전 주석 때부터 30년간 지속되어 온 평화적 정권 교체 전통이 깨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지난 30년간의 중국의 정권 교체,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격대 지정 제도를 사용해 왔습니다. 격대, 즉 내가 지금 최고 지도자라면은 내 다음 지도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 다다음 지도자는 내가 지정을 해서 그 지도자 수업을 키우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바로 격대가 아니라 바로 이어서 지정을 한다면은 나의 독재 권력이랄까, 나의 뭐 막강한 것이 그대로 세습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빚을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등소평이 장점인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은 장점인 전 국가 주석의 그 다음 때인 후진타오까지 지정을 했고, 장점인 주석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후진타오 다음인 시진핑 주석을 지정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후진타오가 이제는 시진핑 다음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시진핑 주석은 그것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자신이 지금 3연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회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니까 그 시기에 이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현 시진핑 정부에서는. 그리고 중국 인민들도요, 중국에서는 국민들이라기보다는 인민들이라고 하니까요. 중국 인민들도 지금 역대 공산당 정권 중에서 지금처럼 그 국내외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시진핑 정권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잘 맞서 싸우고 코로나도 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 정권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시대에 맞게끔 더 효율적인 통치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도 한 것이죠. 그 3년 전이죠. 2018년도에 그 3월 달이었어요. 그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국가주석의 그 3연임 금지 조항을 삭제를 했잖아요. 시진핑이. 네. 그때 참 그 세계적으로 떠들썩했었거든요. 네. 참 그때부터 이게 지금 뭐 시진핑이 영원히 또 이거 또 집권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했는데, 자, 그나저나 내년에 그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그 중국 국내외에서는 그 10년 임기가 끝나는 그 시 주석이 연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저 우수근 교수님께서는, 우수근 부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상황으로는요, 3연임은 뭐 거의 불보듯 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국 국내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 국내의 정치적인 입지이지 않습니까? 중국 국내 입지를 바라볼 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시진핑 주석이 황제와 같은 막강한 권력으로 중앙에서 안정적으로 집권을 하고 있고, 또 부정부패라든가 부조리 일소 척결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사회가 안정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나서 불안정하게 되는 것보다는 이대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고려할 때 서구 사회에서는 중국 국내 문제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또 세습을 간다, 독재를 간다라는 식으로만 얘기하지만 중국 국내 입장에서는 잘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더 하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는 그런 지혜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유, 근데 우리 인간의 진리가 있잖아요. 집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나? 중국 저 인민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등소평도 마오쩌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갖고 이렇게 격대 지정처럼 만든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정말 역사에 좋은 이름으로 잘 남기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그 온갖 유혹 같은 것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자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참, 앞으로 그 러시아의 푸틴, 아까도 푸틴 얘기했지만 또 시진핑, 그다음에 필리핀의 두테르테, 점점 그 장기 집권하는 곳들이 우리 동네에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거. 그나저나 저 부총장님,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이거 생신이신데 이거 어떻게 저 연락처 좀 주십시오. 제가 저 쿠폰 하나 저기 보내드려야죠.
마음은 벌써 받았습니다.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게 뭐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총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